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조경 관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 관리에서 병충해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굉장히 병해충 종류가 되게 많죠.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 강의 역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보고 가야 되는 병충해 보도록 할게요. 주요 수목 병해와 방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방제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방제. 자, 방제하는 게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고 선지로도 많이 나와서요.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먼저 입마른병 나와 있죠. 입마른병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잣나무 털록병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잣나무 털록병에서는 좀 하나 적어두고 갈게요. 뭐라고 적냐면요. 세계 3대 수목병은 잣나무 털록병, 느릅나무 시드름병, 밤나무 줄기 마른병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계 3대 수목병을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녹병입니다. 녹병의 별표 하나 치고 가세요. 녹병.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적어두세요. 한국잔디류에 가장 많이 생긴다. 녹병. 한국잔디류에 가장 많이 생김.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그래서 녹병은 봄에 향나무의 잎과 줄기에 갈색 돌기가 형성된다. 여기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제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하나 더 적어두세요. 코나졸류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코나졸류. 코나졸류에서도 테부코나졸과 헥사코나졸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잘 기억해 두세요. 테부코나졸과 헥사코나졸. 그래서 코나졸류의 별표 치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녹병균의 중간기주. 책 옆에 보면은 그 핵심 예제 1-2번의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녹병균의 중간기주 1-1번이네요. 녹병균의 중간기주. 이것도 잘 알아두고 가세요. 네, 자, 그래서 녹병에서는 방제법이 뭐라 그랬죠? 코나졸류라고 했죠. 두 가지. 헥사코나졸, 테부코나졸 이렇게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흰가루병에서는 피해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위주로 한번 보고 가면 단풍나무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장미 밑줄 쳐주세요. 단풍나무랑 장미 등에 나타나고 또 추가로 뭐가 있냐면 배롱나무도 한번 적어볼까요? 배롱나무, 그 다음에 벚나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는 또 기출문제 선지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잘 보고 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흰가루병의 병징 보이시죠? 흰가루병의 병징은 흰색의 반점이 생긴다 라고 나와 있고 뭐 이렇게 흰색의 반점이라고도 하지만 기출문제에서는 또 흰 곰팡이가 생긴다 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흰 곰팡이라고도 한번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방제에서는 석회 황합제, 그 다음에 지오판 수화제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방금 알려드린 거 말고 산이오루 한번 적어볼까요? 산이오루 괄호 열고 황산구리 유제이고요. 그 다음에 유황합제 이렇게 네 가지가 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석회 황합제, 지오판 수화제, 산요루, 유황합제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 뭐 만코지 수화제, 베노밀 수화제도 있습니다. 일단 나왔던 거는 석회 황합제, 지오판 수화제 그리고 산요루, 유황합제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다음은 그을음병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을음병에서는 피해 부분에서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분비물에 곰팡이가 감염되어 발생한다. 그래서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해 둡시다. 진딧물이나 깍지벌레에서.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단독으로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분비물에 곰팡이가 감염돼서 발생하는 건 무슨 병인가요? 라고 하면 그을음병이고요. 혹은 그을음병에서 관련된 거 고르라고 하면 뭐 진딧물 혹은 깍지벌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깍지벌레가 특히 더 많이 나오긴 했고요. 그다음 진딧물이랑 깍지벌레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딧물과 깍지벌레 별표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같은 말로 흡즙성 해충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적어주세요. 흡즙성 해충. 자, 여기서 이제 그을음병에서 방지하는 방법은 기계유 유제가 있고 메티온 유제가 있고요. 또 하나 적어주세요. 마라톤 유제. 이것도 적어주세요. 마라톤 유제. 자, 다음으로 기타 병해와 방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니은 번에 빗자루병 여기서 벚나무, 오동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세 개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빗자루병에 감염되는 나무
벚나무, 오동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세 가지 동그라미 치고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다음으로는 주요 해충의 방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방제에다가 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거 역시 방제를 잘 알아두도록 해야 됩니다. 방제뿐만 아니라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방제는 꼭 알아두고 가세요. 자, 먼저 잎을 갉아먹는 해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솔나방 있죠. 솔나방에서는 특히 이제 소나무 대표적인 해충인데 방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일 많이 왔던 거 디프제 한번 적어주세요. 디프제 괄호 열고 디프록스도 적어두세요. 별표 칩시다. 디프제의 별표. 디프제 여러 번 나왔었고요. 디프제가 솔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나방 방제로서 뭐 10월 중에 잠복서 설치하고 유인하여 태워 죽인다. 이것도 한번 밑줄 치세요. 자, 다음은 미국 흰불나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포플러류, 버즘나무, 벚나무, 플라티너스 등 화렵수를 가해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특히 플라타너스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유독 이제 미국 흰불나방이랑 플라타너스랑 같이 엮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렵수도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왜 화렵수 동그라미 쳤냐면 미국 흰불나방은 소나무류를 가해한다 이렇게 선지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화렵수를 가해한다고 나왔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제에서 디프, 그 다음에 디프록스 또 잘 알아두세요. 디프록스 이것도 방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바릴 수화제도 밑줄 치세요. 세빈, 카라빌 수화제. 또 한번 적어볼까요? 그로포 수화제, 그 다음에 주론 수화제, 디밀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카바릴, 그 다음에 그로포, 디플, 주론 이렇게 네 가지의 그 방지할 수 있는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즈백을 빨아먹는 해충 진딧물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딧물류에서 밑줄 칠까요? 즈백을 빨아먹어서 잎이 말리고 수세가 약해진다. 이렇게 밑줄 치시고 즈백이라고도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액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수액으로. 그래서 끈끈한 분비물 분비라고도 한번 적어주세요. 끈끈한 분비물 분비 진딧물. 그 다음에 밑에 방제 보도록 하면 밑줄 칠까요? 메타유제, 메타시스톡스, 그 다음에 DDVP제, 그 다음에 포스팜제 이렇게 세 가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전 참고로 그 외울 때 진딧물 앞에 세 글자 따가지고 메디폼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메디폼이 진딧물 방제에 좋다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웠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메디포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우면은 이 진딧물 방제는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응애류인데요. 밑줄 치세요. 바늘과 같이 끝이 뾰족한 잎틀로 잎의 즈백을 빨아먹어 잎의 황색의 반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밑줄 또 화렵수와 침엽수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침엽수도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줄까요? 침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시험 문제에 두세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침엽수까지 화렵수와 침엽수 모두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애류 방제에서 밑줄 같은 농약의 연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살비제 동그라미 치세요. 살비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응애만을 죽임 이렇게 적어주세요. 살비제 응애만을 죽인다. 네, 그래서 살비제가 응애만을 죽이는 살비제를 살포하는 게 응애류입니다. 자, 다음은 깍지벌레류 보고 가도록 할게요. 깍지벌레류에서는 밑줄 칠까요? 그을음병 여기 밑줄 치세요. 깍지벌레 그을음병. 아까도 했었죠? 그래서 그을음병을 유발시키는 게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랑 그을음병은 굉장히 많이 엮여서 나왔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깍지벌레에서 방제 부분은 기계유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수프라사이드 이것도 밑줄 치세요. 특히 이제 메티다티온 유제 여기 별표 치세요. 메티다티온 유제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깍지벌레는 메티다티온 유제를 사용해서 방지를 한다. 그래서 깍지벌레. 그다음 자 밑에 이제 가해 습성에 따른 해충의 분류 나와 있죠. 특히 여기서는 이 종류에 대해서
뭐 엄청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종종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는 니은 흡집성 해충에다가 별표 치세요. 다음 중 흡집성 해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방패벌레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농약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충제가 있죠. 살충제표에다 하나 더 적어두세요. 침투성 살충제 하고 땡땡 쳐볼까요? 침투성 살충제. 깍지벌레 같은 흡습성 해충을 죽게 한다 라는 걸 잘 적어두세요. 그리고 살충제에서는 페니트로티온 유제 잘 알아두세요. 살충제 페니트로티온 유제. 그 다음 밑에 이제 디귿 살비제. 자, 살비제는 방금 했었죠. 응애 마늘, 중에는 농약. 살비제 별표 치세요. 살비제. 자, 밑에 농약의 포장지 색깔 여기도 별표 치세요. 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 각 농약이 어떤 포장지 색깔인지 잘 색깔별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전정의 목적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정의 목적은 사실상 전정의 효과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정의 효과, 전정의 목적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가도록 합시다. 특히 중요한 건 미관에서 원래 자연 수용이 유지되도록 전정한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 그럼 목적과 실용성도 잘 알아두세요. 실용성 첫 번째, 특히 차폐, 방음, 방풍, 산 울타리 등의 용도로 식재한 수목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 가지와 잎이 밀생하도록 하여 본래 목적을 이루도록 한다 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생리적인 면에서 밑줄 치세요. 꽃나무와 과수는 세 번째 있습니다. 개화교실 촉진시키고 병충해를 방제한다. 병해충을 방제한다. 이렇게 밑줄 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꽃나무랑 과수가 개화교실 촉진시키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리적인 면에서 하나 더 적어두세요.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지나치게 자라는 현상을 억제한다. 이것도 잘 적어두세요. 지나치게 자라는 현상을 억제한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핵심 면적 1-2번에 밑에 보면 정지전정의 효과 보이시죠? 이 부분 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정의 종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의 종류에서는 별표 2개를 치고 가도록 합시다. 전정의 종류. 자, 가장 많이 나온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전정의 종류입니다. 보시면 여기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정, 개화교실을 돕기 위한 전정, 생리를 조절하기 위한 전정, 세력을 갱신하기 위한 전정,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각 전정마다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뭐 기역, 니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기역, 니은이나 기역, 니은, 디귿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어떤 전정인가요?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이다.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정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3번 개화교실을 돕기 위한 전정, 이걸 한 번 더 추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적냐면 약지를 짧게, 그 다음에 강지는 길게 자르고 묵은 가지나 병충해 가지는 수액 유동 전에 착화를 촉진한다. 착화 촉진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리고 2번에서 밑줄 치세요. 소나무의 순지르기, 화렵수의 잎따기 밑줄 치세요. 그래서 뭐 소나무의 순지르기, 화렵수의 잎따기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듬기인가요? 어떤 목적의 전정인가요? 라고 하면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정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자 다음으로 9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이제 여름 전정과 겨울 전정이 가장 중요한데 여름 전정에서는 저기 오답노트 보고 가도록 할게요. 간정정을 해도 된다. 간정정을 해도 나무가 상하지 않아서 좋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하계전정은 강전정을 피하는 것이 좋다. 꼭 알아두세요. 밑줄 칩시다. 하계전정은 강전정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 다음 겨울전정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다 알아두세요. 특히 두 번째에서는 휴면중이라서 굵은 가지를 잘라내도 전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건 낙엽수에 관한 얘기고요. 낙엽수 한번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헷갈리게 나와요. 상록수는 동계전정을 해도 좋다 라고 나왔는데 그럼 틀린 거겠죠? 상록수는 동계전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양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식이 있죠. 화목류, 여기 별표 치세요. 화목류가 되게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개화 끝나자마자 바로
개화가 끝난 직후에 해야 되는 게 화목류입니다. 화목류. 자, 다음은 93페이지 전정의 순서, 전정의 요령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니은 별표 치세요. 가지를 자를 때는 수간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특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2개 칩시다. 별표 2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거는 제가 별표 2개를 한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야 되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다라고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전정의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치워야 될 거는 리을, 상부는 강하게, 하부는 약하게 한다. 이것도 역시 상부는 약하게, 하부는 강하게 이렇게 바꿔서 나온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장지는 한 번에 잘라내지 않는다. 이것도 밑줄 치세요. 시옷번에 도장지는 한 번에 잘라내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정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소나무류 순지르기. 저희 아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소나무류 순지르기는 어떤 전정에 해당되는 거였죠? 네, 그쵸. 생장을 억제하는 가지 다듬기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잘 알아둬야 될 거는 중심선을 포함한 나머지는 따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밑줄 치세요. 기출문제에서 또 헷갈리게 뭐라고 나왔었냐면 중심선은 남겨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중심선을 남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수에서는 알아둬야 될 거는 우선 살수관계법. 여기 한번 볼까요? 밑줄 치시다.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관수 효과가 높다. 이렇게. 이런 특징 가지고 있는 게 살수관계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표관계법이나 그 다음에 점적식 관계법, 파법, 살수기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을 파법 살수기에서 밑줄 치세요. 평소에는 시각적으로 안 보이고 전디깎기에도 방해를 주지 않는다. 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전혀 안 보여서 전혀 방해를 주지 않는데 기출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시각적으로 되게 보기가 안 좋다, 시각적으로 불량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시각적으로 아예 이제 보이지가 않아서 시각적으로 불량하다 이런 얘기는 옳지 않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수효과에서 디귿 잘 알아두세요. 지표와 공중의 습도가 높아져서 증산량이 감소한다. 증산량이 증가한다로 또 잘못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감소한다에 동그라미 한번 쳐두세요. 자, 다음은 96페이지 멀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칭에서는 한번 이거 밑줄 쳐보실까요? 유기질 재료 저거 다 외우기 좀 힘들잖아요. 나왔던 거 위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볏짚 밑줄 치시고 톱밥, 그 다음에 우드칩 밑줄 치세요. 다음 중 유기질 재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밑에 광물질 재료에서 마사 밑줄 칠까요? 마사랑 섞여서 나왔어요. 광물질 재료인 마사가 유기질 재료에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밑줄 친 것들 꼭 알아두고 가시고요. 그 다음 밑에 멀칭의 효과도 한번 잘 보고 가도록 하세요. 네, 멀칭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생장을 억제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틀린 거겠죠. 생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멀칭을 하게 되면. 자, 다음은 월동관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히 동해, 상해 이렇게 있는데 상해에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면은 만상에 한번 더 적어볼까요? 만상이 어떤 건지 한번 적어보자면, 자, 이른봄 늦게 오는 서리로 인한 수목의 피해를 나타내는 게 만상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밑에 이제 또 상렬이죠. 상렬. 자, 상렬에서는 또 하나 적어주세요. 상렬. 네, 상렬을 막기 위해 어떤 걸 사용한다? 녹화 테이프를 사용한다. 이것도 잘 적어두세요. 상렬을 막기 위해 녹화 테이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상렬의 피해 나타나는 수종 중에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단풍나무, 배롱나무, 일본 목련, 벚나무, 밤나무 등이 있다라고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밑에 이제 피소 있죠. 피소. 피소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건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한번 쳐둘게요. 피소. 햇빛이 강하면 수간의 남서쪽 수피가 열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현상을 피소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월동대책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수간보호 조치 밑줄 쳐볼까요? 지면에 법한 부위와 수간을 볏짚이나 새끼끈, 녹화마제 등으로 감싸준다. 이렇게.
수간을 보호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시설물 관리에서는 조경 관리의 내용 세 가지 알아두고 가세요. 세 가지. 운영 관리, 유지 관리, 이용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고 가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유지 관리에서 제가 또 불러드리는 거 한 번만 적어볼까요? 첫 번째에서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수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어떤 걸 제공하느냐 한번 적어볼게요. 수선, 교체, 개량, 신설, 복구, 방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 게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조경관리 이 세 가지 조경관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아닌 걸 하나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면요. 직영관리와 도급관리 여기다 별표 한번 쳐두세요. 자, 여기서는 직영 방식과 도급 방식의 차이 알아두시고 각자의 장단점을 알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영 방식은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도급 방식은 전문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관리가 편하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도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각자의 그 비교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10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시설물의 종류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특히 한번 더 알아두고 가야 될 거는 휴게시설 그리고 수경시설 여기 밑줄 쳐보세요. 휴게시설에 의자, 그늘시렁, 그늘막, 원두막, 야외탁자, 평상, 정자 등 이렇게 있고 수경시설에 폭포, 벽천, 낙수천, 실개울, 연못, 분수 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왜 알아두라고 했냐면 다음 중 휴게시설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수경시설이 아닌 것은 이라고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꼭 알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네, 자,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도 또 조경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건지 전정관리,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역시 이번 강의에서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한번 봐봤고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뒤에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또 물론 제가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린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앞에 강의에서 알려드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선지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그다음 기출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도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설을 보시면서 또 한번 잘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강부터 10강까지 한번 쭉 달려봤는데요. 제 그 핵심 특강, 제 핵심 강의가 여러분들의 조경기능사 합격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은 끝났지만 다음 강의에 이어서는 기출문제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금 마지막 한 두세 강 정도는 이제 제가 혼자 촬영을 했는데요. 앞에 1강부터 7강까지는 학생들과 촬영했었죠. 학생들의 목소리도 잘 들렸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고 올 건데요. 그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왔을 때 또 어떤 신유형이 있었는지를 포함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도 다음 강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은 어떤 게 있었고 그다음 자주 나오는 그리고 또 어려웠던 기출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10강까지 이론 강의를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뭐 질문 있으시거나 또 필요하신 자료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찍어주세요. 아니면은 이런 내용도 좀 더 알려주세요. 라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저의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 이론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